어느 날 문득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모정, 어쩌면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잠시 잊고 지냈던 엄마를 이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인생 거울. 밤 9시네요. 저녁 연속극의 아쉬운 엔딩곡이 끝나고 나면 집안엔 갑자기 솜니불을 덮은 것 같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62, 김선영 여사는 이 시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거실 한 구석에 걸린 낡은 벽시계가 째깍째깍 평소보다 3배는 더 크게 소리를 내는 것 같거든요. 나는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 입구 미용실에서 새로 볶은 짧은 파마 머리가 아직 어색해서 자꾸 손이 가네요. 순한 인상이라는 말을 가끔 듣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은 오늘따라 깊어 보입니다. 청색 카디건 자락을 손으로 꼭 여밉니다. 집안 온도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가슴께가 유난히 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휴대폰이 부르르 하고 짧게 몸을 텁니다. 이 시간에 나를 찾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지요. 어두운 거실에 파르스름한 휴대폰 불빛이 번집니다. 그 빛이 내 주름진 손등을 비추는데 어찌나 차가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안경 없이는 이 작은 글자 하나 읽는 것도 큰 숙제예요. 텔레비전 위에 얹어둔 돋보기를 가져와 코끝에 걸치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문장 끝에 작은 점이 하나 콕 찍혀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야 하는데 다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 보냈네요. 예전엔 물음표를 잘도 찍더니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진 걸까요? 그 작은 점 하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에 툭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습니다. 앉을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게 참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돋보기를 벗어 옷자락으로 슥슥 닦으며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뱉어봅니다. 보통 대화라는 건 물어봐야 이어지는 거잖아요. 엄마, 오늘 뭐 먹었어? 된장찌개 끓였어? 아픈 데는 없고? 이렇게 물어봐줘야 내가 오늘은 시장에서 맛있는 조기를 사서 구웠다 하고 할 말이 생기는 법인데 말이지요. 아들이 찍어보낸 저 마침표는 그냥 대화를 딱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건 정말로 내 배가 고픈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아들로서 오늘도 안부 전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숙제 끝내고 도장 찍는 기분이 듭니다. 아들은 지금쯤 바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하고 있을까요? 2026년의 효도는 참 똑똑하기도 합니다. 깜빡하지 않게 휴대폰이 알람까지 울려주겠지요. 어머니께 안부 문자 보낼 시간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운전을 하다가도 혹은 밥을 먹다가도 기계적으로 저 마침표를 찍어 보내는 거겠지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가만히 화면을 끕니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직 안 먹었다. 넣으면 주려고 준비해둔 갈비찜 데워 먹으려다 기운이 없어서 그냥 앉아있다. 이런 말 입 밖으로 꺼내면 다 자식한테 흉이 되고 짐이 됩니다. 결국 나도 아들처럼 짧게 보냅니다. 응, 먹었다. 바쁠 텐데 일 봐라. 내 문장 끝에도 똑같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방에서 점만 하나씩 찍어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에 뭐 그리 예민하게 구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62 내 나이가 되면요. 세상이 딱 요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으로 줄어듭니다. 남은 건 애들이 보내주는 이 짧은 글자 몇 줄뿐인데 그게 이렇게 차가우면 밤새 마음이 시려서 잠이 안 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문짝에 붙은 노란색 스티커가 눈에 띕니다. 유기농 새벽 배송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난달에 딸아이가 다녀가면서 붙여놓은 겁니다. 오랜만에 온 딸이 반가워서 손을 잡으려는데 딸은 내 손 대신 냉장고부터 열어젖히더군요. 아이고,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썩은 걸 아직도 두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딸의 기세에 눌려 수줍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참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아껴둔 비닐봉지들을 사정없이 끄집어내서 식탁 위에 던집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봉지, 성에가 하얗게 낀 이름 모를 고깃 덩어리들, 딸의 눈에는 그것들이 그저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입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먹지 마. 내가 매주 새벽마다 건강식 배송시켜 줄 테니까. 딸은 휴대폰을 몇 번 톡톡 두드리더니 다 됐다고 웃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냉장고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이름도 어려운 서양식 샐러드 팩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씻을 필요도 없고 간을 맞출 필요도 없다는 완벽한 음식들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이게 다 엄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요즘 세상에 똑똑한 효도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자꾸 허기가 질까요? 내 손때 묻고 내 자식 먹일 생각에 설레며 넣어둔 낡은 봉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에서도 내 주방에서도 손님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2026년의 효도는 참 깨끗하고 편리한데 그 깨끗함 속에 내 살 냄새가 묻어 있는 곳이 사라져갑니다. 나는 텅 빈 냉장고 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주방에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말이지요. 식탁 위에 올려둔 검은 봉지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딸애가 왔을 때 이 봉지를 보고 기겁을 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선하네요. 딸애는 내 손을 반갑게 잡아주는 대신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냉장고 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엄마! 이런 검은 봉지 좀 제발 쓰지 말라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거 유통기한 좀 봐. 1년도 넘었어. 이거 먹으면 병나요. 엄마 병난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딸애는 참 똑부러지는 아이입니다. 대학 공부도 시키고 좋은 곳으로 시집도 보내서 이제는 나보다 더 아는 게 많고 똑똑해졌지요. 딸의 말이 다 맞을 겁니다. 요즘 세상엔 다 날짜 따져가면서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 나도 텔레비전 봐서 다 알아요. 그런데 딸애가 그 봉지들을 사정없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을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껴둔 건데, 그건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건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냥 카디건 소매 끝만 만지작거리며 꾹 참았습니다. 딸애는 내가 게을러서 안 버리는 줄 압니다. 내가 고집이 세서 낡은 걸 쥐고 있는 줄만 알아요.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좋은 것 좀 사 먹어. 왜 궁상맞게 이런 걸 싸도. 딸애는 화를 내듯 사정하며 지갑에서 신사임당 몇 장을 꺼내 식탁에 툭 올려두고 갔습니다. 나는 그 돈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딸애가 사준 새하얀 반찬통들이 냉장고 칸칸을 차지할수록 내 손때 묻은 봉지들은 자리를 뺏기고 하나둘 밀려납니다. 딸은 나를 위한다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나는 자꾸 내 집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 다 틀렸다고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꼭 엄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나는 그날 밤에도 혼자 파마머리를 만지며 한참을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돈 몇만 원이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그냥 엄마 이거 놔주려고 사둔 거야? 고마워. 이 한마디면 좋겠을 텐데 2026년의 효도는 참 깨끗하고 합리적인데 그 안에는 늙은 애미의 구차한 진심이 머물 자리가 참 좁습니다. 다시 식탁 위에 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아까운 문자 말고도 지난 통화 기록을 보면 다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참 효자들이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 전화를 받으면 대화가 참 짧고 건조합니다. 엄마, 혈압약은 먹었어? 당뇨약은? 아침에 걷기 운동은 몇 걸음이나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다정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꼭 병원 선생님 같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떤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요즘 새로 볶은 파마머리는 마음에 드는지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자식들 눈에 나는 이제 사랑을 나누는 엄마라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장나지 않게 기름칠 잘하고 약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는 낡은 기계처럼요. 2026년의 효도는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 멀리서도 휴대폰 앱으로 엄마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확인이 된다면서요. 딸에는 내 휴대폰에 뭘 잔뜩 깔아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자기들 휴대폰으로 다 보인대요. 엄마,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켜주는 거야.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나는 그게 꼭 나를 가둬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이랑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오늘 시장 가다가 본 꽃이 참 예쁘더라는 소소한 대화도 하고 싶은데 아들은 어머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약 잊지 말고 드세요. 하고 금방 전화를 끊습니다. 내 몸은 자식들이 사준 비싼 약이랑 건강식으로 점점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곪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고기 좀 볶아줘. 하고 예전처럼 투정 부리던 때가 그리워요. 그때의 나는 몸은 힘들어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만은 든든했거든요.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둔 차가운 검은 봉지를 다시 집어듭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소고기 묵국. 아들은 이제 이 고기가 질기다고 투덜대겠지요? 그래도 나는 다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자식들이 정해준 깨끗한 효도 말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김선영 여사는 비닐봉지를 들고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우웅하는 냉장고 소리가 다시 정막을 채웁니다. 오늘은 아들이 오기로 한 날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네요.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어제 미용실에서 새로 볶은 짧은 파마 머리를 손가락으로 정갈하게 빗어 넘깁니다.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엄마 오늘 참 곱네하고 한마디 해줄까 싶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하늘색 카디건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카디건을 가만히 만져보면 5년 전 그날이 생각납니다.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사준 선물이지요. 엄마, 이거 입고 나중에 나랑 꽃구경 가자. 그때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건네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이제 그 아들은 꽃 대신 휴대폰 액정만 들여다보는 바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소중히 모셔뒀던 건데 소매 끝에 보풀이 조금 일어난 걸 보니 마음이 괜히 찡해집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을 한번 슬쩍 만져보고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은 벌써 한증막처럼 후끈합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아래 커다란 갈비 냄비 안에서는 고기가 보글보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끓고 있네요. 이 냄비는 제가 30 몇 해 전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챙겨주신 겁니다. 30년 넘게 썼더니
바닥이 좀 그슬리고 손잡이도 헐거워졌지만 고기를 삶을 때 이 냄비만큼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게 없거든요.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훅 끼치는 고기 냄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문득 10년 전 아들이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할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도 저는 이 낡은 냄비에 갈비를 쪄서 고시촌 쪽방으로 날랐었지요. 아들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엄마, 나 이거 먹고 힘내서 꼭 합격할게라며 환하게 웃었더랬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참 배고픈 아이 같아서 뭐라도 더 먹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 밥보다 세상의 밥을 더 많이 먹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대문 열리는 소리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뛰어나갑니다. 왔니? 어서 와라 하고 반갑게 아들 손을 잡으려는데 아들 손에는 내 손 대신 커다란 종이 상자가 들려있네요.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상자를 내려놓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이 엄마 보러 오느라 힘들었다는 소리처럼 들려서 나는 괜히 카디건 소매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껏 갈비찜을 담아 올렸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나갔지만 내가 아끼는 사기 그릇에 나물들도 정갈하게 담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들고 온 상자를 뜯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건 이름도 생소한 샐러드 도시락이랑 단백질 음료들입니다. 나는 갈비찜 중에서 가장 크고 부드러운 놈을 골라 아들 밥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 어서 먹어봐라. 내 입맛에 딱 맞을 거다. 아침부터 핏물 빼고 공들였다. 그런데 아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슬쩍 접시를 귀퉁이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차가운 풀떼기를 한 입 씹으며 무심하게 말하네요. 엄마, 저 요즘 식단 관리해요. 이런 기름진 고기 먹으면 혈압에도 안 좋고 살만 쪄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그냥 건강하게 먹어야지.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느냐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아들을 위해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걷어내고 밤새 양념에 재웠던 내 수고들이 순식간에 버려야 할 구식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은 내가 차린 따뜻한 밥상 대신 플라스틱 통에서 나온 차가운 냉기만 씹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건강을 방해하는 늙은이가 된 걸까? 내 정성이 아들에게는 치워야 할 짐이 되어버린 걸까? 아들은 내 표정도 잊지 못한 채 휴대폰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참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도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아예 정기 배송 신청해뒀으니까 매주 집 앞으로 오는 거 그냥 꺼내 드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불 앞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나와요. 아들은 내 고생을 덜어주려는 거겠죠. 그게 요즘 세상의 효도라고 믿는 거겠지요. 하지만 아들아, 엄마는 불 앞에서의 고생이 아니라 그 불 앞에서 내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온 거란다.
자식들이 사준 그 깨끗한 음식들이 내 냉장고를 채울수록 정작 너와 내가 나누던 긴 대화는 갈 자리를 잃고 사라져 갑니다. 자식의 배려가 늘어날수록 엄마가 설 자리는 자꾸만 좁아지는 걸 저 아이는 알까요? 식사를 마친 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이것저것 보여줍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앱 깔아뒀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알림이 와요. 엄마가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혈압은 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아들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저 작은 화면 속의 숫자로 관리되는 세상이 왔나 봅니다. 아들은 나를 위한다고,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복잡한 화면보다 아들의 야윈 얼굴이 더 먼저 보입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 놓고 일하죠.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아셨죠? 아들은 나를 보며 온화하게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거절하기 힘든 차가운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해야지. 너희만 괜찮으면 엄마는 다 괜찮다. 아들은 내 대답이 만족스러운지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엄마가 아니라 잘 관리해서 고장나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돌봄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나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가 정상인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립니다. 효도가 시스템이 되고 방식이 깨끗해질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한 살 냄새는 사라져갑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대화 대신 약은 먹었어요 라는 확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2026년의 효도는 참 빈틈이 없어서 내가 파고들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이 남기고 간 샐러드 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플라스틱 통에는 유통기한은 적혀 있어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적혀 있지 않네요. 나는 이제 내 집에서도 내 주방에서도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문 밖을 나설 때까지 나는 끝내 고기 한 점만 더 먹고 가지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하얗게 굳어가는 기름기 냄새와 이름 모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다녀간 오늘이 내 주방에서 내 손맛이 주인이었던 마지막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지 사흘쯤 지났을까요? 거실 바닥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아들의 마침표 문자를 보고 또 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딸에는 내 얼굴을 보기도 전에 주방으로 직행하네요. 나는 깜짝 놀라서 카디건 자락을 만지며 뒤따라갔습니다. 딸에는 벌써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를 식탁에 펴놓고 있더군요. 엄마,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냉장고 싹 치우라고. 안 치우니까 내가 직접 치우러 온 거야. 딸에는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엽니다.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냉기 속에서 딸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건 뭐야? 작년에 넣어둔 거네? 어우, 냄새 봐. 이걸 왜 안 버리고 둬? 딸에는 내가 아껴둔 검은 비닐봉지들을 사정없이 끄집어내 식탁 위에 쏟아버립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고기 덩어리, 작년 제사 때 남겨둔 전, 그 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퍽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꼭 내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 같아서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딸의 손에 잡혀 나온 건 구석에 박혀 있던 하얀 비닐 뭉치였습니다. 그건 3년 전 우리 큰 손주 100일 잔치하고 남은 떡이었지요. 딸에는 이 곰팡이 핀 걸 아직도 둬? 라며 봉투를 찢어버리지만 나는 그 떡을 보며 그날 온 집안에 가득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했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딸에게는 그저 곰팡이 핀 전분 덩어리겠지만 나에게는 그날의 행복을 얼려둔 소중한 조각이었거든요. 엄마, 이건 버려야 해. 건강 생각해야지. 요즘은 다 신선한 거 먹어야 한다니까. 딸에는 내 눈도 안 마주치고 비닐들을 뜯어 쓰레기 봉투에 처박습니다. 내 손때 묻은 봉지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사라져갑니다. 나는 딸의 옆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왜 저걸 안 버렸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그저 파마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딸애가 돌아갔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딸애가 흘리고 간 물기가 조금 남아있고 쓰레기 봉투 2개는 이미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애는 엄마, 이제 속이 다 시원하지? 내가 깨끗하게 다 치웠어. 하고 웃으며 떠났지요. 나는 텅 비어버린 냉장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을 여니 아까보다 훨씬 더 넓고 휑한 공간이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딸애가 사다 놓은 예쁜 반찬통 몇 개랑 새벽 배송으로 온 샐러드 팩들이 구석에 얌전하게 놓여 있네요. 참 깨끗합니다.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 깨끗한 냉장고가 무섭습니다. 내가 자식들 주려고 몰래 숨겨뒀던 그 지저분한 검정 비닐봉지들이 사라진 자리에 내 인생도 봉지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서요.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주방은 병원이나 다름없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밥을 해먹이는 엄마가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된 걸까? 주방은 이제 아주 단정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 다 틀렸다고 이제는 자식들이 정해준 방식대로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카디건 소매로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을 쓱 닦아냅니다. 60대 넘어서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 받는 게 서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들이 관리해주는 손님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참 아픕니다. 그날 이후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동안 나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샐러드를 뜯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아주 규칙적이고 깨끗한 하루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전등을 끄고 주방 식탁 위에 있는 작은 스탠드만 켭니다. 노란 불빛 아래서 나는 텅 빈 냉장고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먼저 간 영감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참 외로운 날입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조금 쑤시지만 천천히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싱크대 구석에 치워뒀던 갈비찜 냄비를 다시 꺼내듭니다. 아들이 손도 대지 않아서 그대로 식어버린 그 냄비입니다. 뚜껑을 여니 하얗게 굳은 기름기가 냄비 가장자리에 띠를 두르고 있네요. 사랑도 식으면 저렇게 보기 싫게 굳는 걸까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그 기름기를 조심조심 걷어냅니다. 예전 같으면 아까워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묵묵히 걷어내서 버립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켭니다. 탁, 탁, 타닥하고 가스불 붙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깨웁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으며 올라오고 이내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싫어하던 그 고기 냄새가 다시 주방에 퍼지네요. 나는 이 고기를 다시 데웁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허해서 나라도 나를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나는 갈비찜 냄비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자식들이 사준 유기농 샐러드 팩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62년 평생을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는 맛에 살았습니다. 내 입은 항상 뒷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이 가스불을 켰습니다. 자식들의 똑똑한 효도 말고 내 투박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밤 내가 켜는 이 불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정직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선영 여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한 점을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꾹 참았던 한숨이 길게 빠져나옵니다. 주방 가득 갈비찜 냄새가 차오릅니다. 아들이 너무 기름지다고 고개를 젓고 딸애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독이 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던 바로 그 갈비찜입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다시 정갈하게 앉습니다. 회색 카디건 소매를 천천히 걷어붙이고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내 앞에 놓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김이 내 돋보기 안경을 하얗게 가리네요.
안경을 벗어 식탁 한쪽에 내려두니 문득 내가 쓰고 있는 이 밥그릇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내가 30살 무렵 우리 아들 돌잔치 앞두고 처음으로 큰맘 먹고 세트로 샀던 그 사기 그릇입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갔지만 나는 이 그릇을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젊은 날의 손때가 묻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온 시간이 이 그릇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이나간 자리를 만질 때면 철없던 아이들이 식탁에서 장난치던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냄비 속에 든 고기 한 점을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밥과 함께 입에 넣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이 참 진합니다. 사실 딸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아들이 싫어할 만큼 기름기도 좀 있고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참 짭짤합니다. 그리고 아주 달아요. 설탕을 좀 넉넉히 넣긴 했거든요. 하지만 내 입에는 이 맛이 참 정겹고 눈물이 날 만큼 맛있습니다. 평생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간을 맞추고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밤새 재워두었던 바로 그 정직한 손맛이니까요. 이 달콤한 맛을 느끼니 예전에 내가 속상해서 울 때면 우리 친정엄마가 입속에 쏙 넣어주던 눈깔 사탕 맛이 생각납니다. 야야, 달달한 거 묻고 기운 내라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이 갈비찜 국물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따뜻한 밥 위에 고기 국물을 두어 숟갈 넉넉히 끼얹습니다. 그리고 슥슥 비벼서 크게 한 입 먹어봅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하루 종일 텅 비어 있던 내 마음이 이제야 좀 든든하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밥을 먹었을까? 내 입에 들어가는 이 고기 한 점이 왜 이렇게 미안한 일이 되었을까? 자식들이 사다 놓은 저 차가운 샐러드 팩들은 오늘 밤엔 그냥 냉장고 구석에 두기로 했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내 기분을 먼저 배부르게 해주고 싶거든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입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딸애가 쓰레기 봉투 2개를 꽉 채워가며 다 뒤집어 엎고 간 줄 알았는데 맨 아래 칸 구석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작은 유리병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나는 그 병을 꺼내 식탁으로 조심조심 가져옵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낙지젓갈입니다. 뚜껑을 열 때 뽕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꼭 갇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는 소리 같습니다. 이건 자식들 주려고 산 게 아니에요. 시장 갈 때마다 나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 몰래 한 통 사서 숨겨뒀던 겁니다. 애들이 보면 엄마 짠 거 먹지 마. 혈압 올라가 하고 잔소리 폭탄을 퍼부을까봐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던 나만의 보물이지요. 빨간 양념이 듬뿍 묻은 낙지젓갈 한 점을 밥 위에 얹습니다. 한 입 크게 씹으니 쫄깃쫄깃한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네요.
아이고, 맛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주려던 그 미련 가득한 비닐봉지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오직 나만 아는 이 확실한 맛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마침표 찍힌 문자를 기다리며 서운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식들이 정해준 깨끗한 효도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씁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리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아들아, 엄마는 오늘 갈비찜이라 낙지젓갈 아주 맛있게 먹었다. 오늘 하루 기분은 어땠니? 너도 내일은 회사에서 주는 밥 말고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챙겨 먹으면 좋겠구나. 내 기분이 어떤지 엄마는 그게 더 궁금해. 문장을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니 마음이 참 홀가분해집니다. 자식의 안부에 목매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는 엄마가 아니라 내 하루를 잘 보내고 자식의 하루도 기분 좋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2026년의 효도가 아무리 편리하고 똑똑해도 내 인생의 맛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 작은 젓갈 한 점이 알려주네요.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어깨에 걸친 회색 카디건을 포근하게 여밉니다. 거실 벽시계 소리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집안을 울리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외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우웅하고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도 마치 나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처럼 정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자식들 거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사리랑 취나물을 좀 넉넉히 사와야겠습니다. 주방은 다시 내가 기분 좋게 움직이는 내 살림터가 될 것이고 나는 내 집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예순둘 김선영의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가장 특별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내가 먹은 건 단순히 갈비찜 한 그릇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할 자존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돋보기 안경을 다시 챙겨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침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방 불을 끄니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작은 작동등만 반짝입니다. 저 불빛이 꼭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눈동자 같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맛있는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